안녕하세요. 공준모에서 수리 영역을 강의하고 있는 김은기입니다. 이번엔 자료 해석 5강 총합과 평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합과 평균은 여러 가지 항의 합, 즉 총합을 물어보거나 혹은 그에 따른 평균에 대해서 물어보는 유형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억하셔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총합이랑 평균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서 총합을 물어볼 때 평균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 반면에 평균을 물어볼 때도 총합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500 플러스 5,000 플러스 6,300 플러스 7,300 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2만보다 크냐? 라고 물어봤다면 말 그대로 2만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항의 개수가 몇 개죠? 4개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평균 5,000보다 크냐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00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5,000에서 얼마만큼 부족하죠? 1,500. 얘는 5,000에서 2,000만큼 남으니까 너가 채워주면 바로 우리 평균 5,000 이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합에 대해 물어볼 땐 평균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합을 구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정확한 합의 값을 구하고 싶다면 작은 값을 모아서 중간값 만들고 최종적인 합을 만들어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하고 싶다. 그러면 스노우볼 굴리듯이 키우는 게 아니라 조금 하나 만들고 조금 하나 만들고 조금 하나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뭉쳐주는 느낌. 근데 정확한 값이 아니라 대략적인 값을 만들고 싶다면 주어진 숫자 중에 가장 큰 친구들, 그 다음으로 큰 친구, 그 다음으로 큰 친구, 이래서 큰 친구들 위주로만 뭉쳐서 생각해 준다. 그리고 그 애매모호한 빈칸들에다가 어떻게 작은 것들을 넣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친구, 평균을 구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평균은 공산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은 공산주의야.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엄청 큰 친구가 있고 작은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 큰 친구들 걸 뜯어서 작은 친구들을 채워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합이 보이면요 평균을 같이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고 평균이 보이면 총합을 같이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269번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찾으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고, 자, 지역별 지방세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나와 있고 구멍들이 빵빵빵 뚫려 있네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친구. B지역 전체 지방세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게 20% 이하냐? 그럼 재산세를 우리가 좀 구해 봐야겠죠. 요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요렇게 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요쪽 방향으로 구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뭔가 덧셈이나 혹은 뺄셈을 할 땐요. 이 생각을 꼭 해주시면 좋아요. 대략적인 크기가 얼마 정도 될까에 대한 예상이 있어야 한다. 이 친구의 20%라면서요. 그럼 이 친구의 20%가 대략 얼마 정도 될까를 먼저 떠올려 주시면 좋아요. 한 160만 정도 잡아주고 시작하자. 그래서 요거 했을 때 160만 근처이면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160만부터 많이 차이 나면 굳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개 더해주면 얼마? 한 340만. 요거까지 더해주면 얼마? 해봤자 450만. 그럼 요 빈칸 아무리 봐도 얼마? 160만보다 훨씬 크겠죠. 근데 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1번으로 바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계속 풀어봅시다. 자동차세 B지역과 A지역을 비교하래요. 자동차세 봤더니 B지역과 A지역을 비교하랍니다. 근데 여기 빈칸이 뚫려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도 똑같아요. 대략적으로 한 180만 정도 잡아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얘랑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너 180만 정도로 잡아놓을게. 그 다음에 우리 큼직큼직한 것 먼저 한번 보도록 하자. 요 친구랑 요 친구 더해주니까 대략 180만 플러스 150만이야. 그럼 얼마다? 한 330만. 요 친구랑 또 요 친구 한번 더해보자. 그래서 한 330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 현재 660만 정도 모았어요. 남은 친구들 다 모으면 얼마나 될까요? 요거에다가 요것만 모아도 거의 한 100만 되는데 그럼 뭐야? 너무 많이 넘쳐버렸죠. 따라서 뭐야? 내가 이 친구 180만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작아야겠다. 따라서 뭐야? B지역이 A지역보다 높겠다. 동그라미. 다음에 담배 소비세는 A지역이 B지역보다 낮다라 그래요. 담배 소비세 이렇게 보니까 요렇게 있네요. 그리고 누구랑 누구랑 비교한다? A지역이랑 C지역이랑. 그래서 이 친구 너 한 145만 정도 한번 해봐. 잡아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145만 더하기 145만 하면 얼마? 290만. 그리고 100만 했는데 부족하네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너 더 커져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뭐야? A지역이 C지역보다 낮구나. 동그라미. 다음에 4번. 전체 레저스에서 A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레저스 친구들 한번 보고 A가 차지하는 비중이라 그랬어요. A가 차지하는 비중. 요번엔 빈칸이 하나도 안 뚫려 있네요. 그래서 그냥 40%인지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150만에 대한 40%가 60만인 걸 알면 가장 좋고 그걸 몰라도 우선 100만에 대한 40%부터 생각해 주시면 돼요. 100만에 대한 40%는 40만. 그럼 남는 친구는 51만 3천 분의 위에는 26만. 이 친구 아무리 봐도 40% 이상이니까 40% 이상이다. 전체 지방세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45% 이상이래요. 전체 지방세에서 취득세 친구 그리고 어떤 친구? 재산세 친구. 이 두 친구 더하면 45% 이상이냐고 물어봤어요. 이 친구도 똑같아요. 우선 45%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2천만에 대한 45%니까 한 900만 정도는 되겠다. 900만이니까 우리 2천만이랑 400만이랑 500만 날려주면 되겠죠. 그럼 남는 게 얼마? 대략 65만인데 여긴 두 개 합치면 70만이나 남으니까 45%보단 무조건 크겠다. 동그라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를 봤더니 학생 A부터 E까지의 시험 점수래요. 그에 대해 옳은 것만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를 봤더니 여기 평균이라는 값이 있죠. 이 평균이라는 값을 우리 평균과 총합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평균 84는 평균이 80이고 그리고 4가 몇 개? 4개 모여 있다. 즉 80과 12 평균과 총합을 같이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여기 위에 각자 다 80은 한 개씩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얼마만큼 남아야 돼? 12만큼 남아야 돼. 80 하나 갖고 있고 80 하나 가졌는데 얼마만큼 남았어? 7만큼. 그럼 그 밑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돼야 돼? 80 하나 가지고 있고 얼만큼 남아야 돼? 총 12만큼 남아야 되니까 5만큼 남아야 돼. 따라서 다음 빈칸 얼마다? 85다.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은 국어래요. 국어, 너의 평균이 가장 낮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평균과 총합은 뭐라고요? 사실은 똑같은 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 친구의 총합을 구해봅시다. 어떻게? 너는 80이 몇 개? 5개 있고 4도 몇 개 있어야 돼? 5개 있어야 돼. 그럼 얼마야? 420이구나. 총합이 가장 작으니까 당연히 평균도 가장 작겠죠. 동그라미.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은 C래요.
C의 점수를 봤더니 89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누구? A가 89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너는 일단 80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가 얼마인지만 보자. 남은 게 얼마만큼? 13만큼, 4만큼, 7만큼. 다 더하니까 얼마야? 남는 게 24만큼. 근데 과목이 몇 개죠? 3개. 3으로 나눠주니까 평균은 88이더라. 가장 높은 친구 누구야? C구나, 동그라미. 다음에 D. D의 국어 점수는 B의 영어 점수보다 높대요. 정답은 일단 1번으로 바로 나왔어요. D의 국어 점수 그리고 B의 영어 점수. B의 영어 점수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모두 80을 하나씩 갖고 있고 플러스 얼마만큼? 3만큼 남아있어야 돼. 얘는 80을 갖고 있고 4만큼 남아있는데 아래에 있는 친구는 80을 갖고 있고 8만큼 부족해요. 그럼 이 친구는 80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남아야 될까? 총 3만큼 남아야 되니까 7만큼 남아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너는 87이다. 국어 친구는 지금 여기가 비어있지만 얘 채워야 되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자고. 이쪽 총합을 이용할 거예요. 얘가 총합이 810이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얼마다? 80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모두 다 80을 갖고 있고 얼마가 남는다? 2 곱하기 5인 10만큼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 보니까 80하고도 얼마? 13. 이 친구는 80하고도 4, 80하고도 3이니까 전체적으로 그럼 남는 게 얼마예요? 13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20점만큼 남았죠. 근데 지금 부족한 친구는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뭐 해야 돼요? 낮은 친구가 돼야 돼서 너는 70점이겠구나. 근데 여기서 국어가 영어보다 높다라 그랬으니까 X 표시 쳐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영어 점수 가장 낮은 학생은 D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다? 혹시 요 빈칸에 가장 낮다라 그랬으니까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72보다 낮은 점수가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의 평균이 얼마래요? 81회죠. 근데 지금 70점짜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우리 72가 될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구하자면 80이 몇 개? 3개 있어야 되는데 여기 10만큼 부족해. 6만큼 남으니까 너는 4만큼 남아야 돼서 84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는 분기별 A 자격증 신규 취득 인원 현황이라 그래요.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르라 그럽니다. 뭐 신규 연령대에 따른 신규 자격증 취득 인원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합시다. 20에서 29세 매분기 증가했다고 합니다. 20에서 29세 매분기 증가했는지 봐야 하는데 마지막 친구는 그럼 어떻게 된다? 너 8,000보다 커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한번 더 해봅시다. 이렇게 두 개 더하니까 대략 얼마? 14,000 정도.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대략 얼마? 16,000 정도. 근데 얘 3만보다 작네요. 그럼 좀 더 정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 진짜로 14,000보다 작니 크니? 하고 보니까 14,000보다 크더라. 그럼 뭐예요? 여기서 8,000보다 커질 수는 없겠다 해서 기억 바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기억 지워주고 니은을 한번 봅시다. 2분기 전체 취득 인원 중 50에서 59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2분기 잡아주시고 50에서 59세가 30% 이상이면 이때도 똑같아요. 대략적인 숫자를 잡아줘야 돼요. 한 15,000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15,000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 친구랑 요 친구 더해주면 1,700 여기다가 던져주면 얘 대략 16,000 정도 되니까 한 26,000 정도 잡아줄 수 있고 15,000이랑 얘 더해주면 둘이 대충 3만 정도 되네요. 그러면 뭐야? 56,000 근처인 거 맞아요. 그러면 좀 더 정밀하게 봅시다. 너 보면 26,000보단 작네. 그 다음 너도 15,000보다 작으니까 너 더
커져야겠다. 따라서 30% 이상이다. 동그라미. 다음에 디귿. 3분기 신규 취득인원 40에서 49세와 50에서 50세를 비교하래요. 50에서 59세를 3분기 40에서 49세와 50에서 59세를 비교하래요. 그럼 이 친구도 대략 14,000 넣어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14,000 더하기 14,000이니까 얼마 정도 돼? 한 28,000 정도 돼. 그리고 너랑 너 더하면 대충 한 25,000 정도 돼. 그럼 둘이 더하면 대략 53,000 정도 되네. 실제 값 얼마야 봤더니 53,000보다 작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정밀하게 볼 거예요. 내가 아까 25,000이라고 생각한 거 실제로 따지면 얼마나 더 작을까? 넘겨주면 900이니까 100 정도 더 작네. 아, 그러면 이 친구가 되기 위해선 얘가 꽤나 많이 작아져야겠다. 따라서 뭐야? 40에서 49세가 더 적다 해서 X 표시. 마지막으로 리을 1분기 대비 4분기 신규 취득 인원 증가율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증가율을 봐야 하니까 이 친구는 지금 60세 이상을 한번 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얘가 12,000이잖아요. 제가 평균과 총합은 거의 똑같은 놈이라 그랬죠. 동전의 양면 같은.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평균 3,000 있고 627 남아. 평균 3,000 있고 627 남는다 그랬는데 너가 500이고 얘가 대략 111이니까 두 개만 합쳐도 얼마다? 602다. 그럼 여기서 27이니까 남는 친구 얼마야? 대략 260. 그럼 이 친구 얼마가 되겠어요? 3,000에서 260 정도 작아진 친구가 되겠죠. 3,000에서 260이 작아지면 2,740이네요. 2,740에서 여기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율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증가율을 구하기 위해 너 얼마나 커졌니? 부터 생각해 보니까 얘 대략 800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2700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대략 700 정도 커졌어요. 700. 분모는 얼마? 2740. 더 커졌나? 750 커졌네요. 750.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죠. 그러면 우선 확실한 건 20%면 한 540인데 그 30%면 810이고 얘 어디에 더 가깝다? 30%에 더 가깝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30%가량 증가한 친구가 있나 보면은 이 친구는 30%려면 3,600 증가해야 되는데 3,600에선 좀 모자라니까 X. 다음 친구도 안 되고 다음 친구도 안 되고 그래서 가장 많이 증가한 친구가 60세 이상이다. 이 동그라미 쳐서 정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생 A부터 E의 평일 수면 시간에 대한 내용이래요.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 고르라고 합니다. 학생 A부터 E의 평균 수면 시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이 친구 어떻게? 다음과 같은 수면 시간들이 주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두 다 어떻게? 7을 갖고 있고 0.1만큼은 다 더해서 1이 더 있다라는 방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기억! 목요일에 가장 길게 수면한 학생은 2라고 합니다. 목요일에 가장 길게 수면한 학생이 2래요. 너 구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5가 몇 개? 5개 있어야 되고 3이 추가로 붙어 있어야 된다. 4랑 6 합치면 5랑 5 되고 5 있고 그 다음 얘는 5 플러스 1. 그럼 얘는 얼마야? 5 플러스 2여야 돼. 따라서 가장 길게 수면한 친구는 목요일에 가장 길게 수면한 친구죠. 가장 길게 수면한 친구는 2다 해서 동그라미. 다음 친구 학생 C의 화요일과 수요일 수면 시간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학생 C 화요일과 수요일에 수면 시간이 동일한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친구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얘가 6이잖아요. 그럼 얼마냐면 총합으로 따지면 곱하기
5 했을 때 총 30이에요. 그래서 이미 나머지만 더해보니까 18. 그러면 이 두 친구가 똑같아지려면 얘도 6이어야 되고 얘도 6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친구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 6 그리고 2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3 남았는데 1 부족해져. 그리고 2 남았는데 1 부족해져. 2 남았는데 1 부족해져. 따라서 얼마 남아? 총 2 남네. 여기 6 들어가고 여기 6 들어가서 동그라미. 정답을 바로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디귿 학생 A 평균 수면 시간이 가장 긴 요일은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평균 수면 시간 가장 긴 게 평균 수면 시간 요일이죠. 요일로 가면 가장 긴 게 월요일이라고 하는데 딱 봐도 월요일이 가장 길지 않죠. 그래서 바로 X 표시 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리을 평일에 평균 수면 시간이 가장 짧은 학생은 B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B의 평균 수명이 6보다 작은지 큰지만 봐주시면 되겠죠. 6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만큼 부족하고 하나만큼 부족한데 이 친구가 2개만큼 남아서 남는 게 더 있네요. 그래서 정확한 수면 시간은 몰라도 6시간보단 길겠다. X 표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남은 문제도 쭉쭉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문제 풀어볼 건데 이 문제 봤더니 11년부터 20년에 대한 평균이 있고 11년이 있고 21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요거와 요 친구와 요 친구를 엮어서 12년부터 20년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우리 1월을 한번 써봅시다. 1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는 26.3만큼짜리가 쫘르륵 있어요. 근데 여기서 1월이 빠져나가면 여기서 한 칸 딱 빠져나가면 26.3만큼만 빠져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더 빠져나갔어요? 대략 5.4만큼 더 빠져나갔죠. 이 5.4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남는 거. 남는 연도가 몇 개? 9개. 그래서 9개 연도에서 뽑아가지고 어디다가 남는 부족한 5.4를 채워주는 거예요. 5.4 채워주려면 남는 게 얼마씩 빠져야 된다? 0.6씩. 그래서 이 친구에서 얼마? 0.6을 줄여주면 12년부터 20년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친구를 추가하는 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26.3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6.3보다 작은 애가 추가됐죠. 그럼 어떻게? 10년 동안에서의 값을 조금씩 뜯어서 여기다가 채워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얘는 빠지고 얘는 들어오면 빠져나간 거랑 들어온 거 차이만큼 여기 공란이 생기니까 그 공란을 어떻게 9개들이 채워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1번. 12년부터 21년 전체 혼인 건수 29만 건 이상이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원래 다 300씩만큼 갖고 있는데 300만큼 하나 뜯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도 얼마만큼? 34.7만큼을 더 줘야 돼요. 몇 개가? 9개가 나눠서 더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 옳은 거 구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구하는 거였네요. 자, 옳지 않은 거 구하는 거였으니까 여기 X 표시 하나만 치고, 자, 어떻게 된다고요? 남는 34.7을 9개가 각출해서 주는 거예요. 9개로 나누면 얼마 된다? 대략 4씩. 그래서 여기서 얼마 줄어? 4만큼씩 줄어들면 돼요. 4만큼 줄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29만 6천 근처 되지 않을까. 따라서 29만 건 이상이다. 동그라미. 다음 친구. 2011에서 2020년 평균 혼인 건수 가장 많은 분기. 2021년에도 많대요. 분기에서 많을수록 21년도 많다 그래요. 그럼 분기별이니까 이렇게 4덩이 잘라주시면 되겠고, 아무리 봐도 4분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큰 분기는 1분기 아니면 2분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밀하게 보니까 큰 것끼리 비교했을 때 너가 더 크고 다음에 중간 것끼리 비교했을 땐 얘가 더 큰데 작은 것끼리 비교했을 땐 얘가 더 크네요.
아, 그러면 누가 더 커? 2분기가 2등이다. 4분기가 1등이고 2분기가 2등, 너가 3등, 너가 4등이구나. 옆에 있는 친구도 너가 1등이고 2, 3등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제일 큰 친구끼리 비교했을 때 얘, 두 번째 큰 친구끼리 비교했을 땐 얘, 꼴등끼리 비교했을 땐 1분기가 더 커요. 근데 차이적으로 봤을 때 2분기가 더 크니까 2등, 3등, 4등이다. 니은 2번 동그라미, 3번. 12년부터 20년 평균 혼인 건수 2월이랑 7월을 비교하래요. 그래서 2월 친구, 그 다음에 7월 친구 봐주면 되겠죠. 좀 더러우니까 좀 지우고 할게요. 2월 친구랑 7월 친구. 2월 친구, 그 다음에 7월 친구. 자, 원래 값만큼 빠져나가요. 그럼 남는 거 얼마? 2.0. 이거를 9등분해서 더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원래 것만큼 빠져나가요. 그럼 남는 친구가 3.3. 근데 이거를 9등분해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둘이 원래 차이가 얼마예요? 0.1만큼. 0.1이면 9개로 따졌을 때 0.9죠. 빠져나가는 게 0.9보다 더 크니까 어떻게 된다? 7월이 더 작아야 된다. 그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똑같이 2.0 빠져나가고 추가로 1.3분의 9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얘가 0.1보단 커서 7월이 더 작아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친구 4번. 11년 혼인 건수가 가장 많은 분기는 4분기라 그럽니다. 보시면 독보적으로 가장 많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동그라미. 5번. 21년 혼인 건수에서 2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이래요. 21년이니까 이 친구 잡고, 근데 얘 아까 2등이었죠. 그래서 전체 건수랑 한번 보도록 합시다. 4분의 1, 25%면 4분의 1이니까 대략 한 62에서 63 근처인지 한번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숫자 딱 넘겨줬더니 일단 60은 채워졌어요. 그럼 10의 자리, 1의 자리부터 10의 자리는 다 지우고 남는 것만 보니까 2.4더라. 2.4? 그럼 얘도 24는 지울 수 있으니까 5분의 2.4만 생각해보자. 5분의 2.4, 25% 이상이죠. 그래서 5번도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27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친구 봤더니 시험 과목 평균, 최저 점수를 제외 평균, 최고 점수를 제외한 평균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이라는 건 점수가 높아졌죠. 왜 높아졌냐? 얘를 빼고 나니까 남는 게 생겨서 그 남는 게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D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원래는 82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근데 최저 점수가 빠졌다 그랬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빠져나가면 남는 값이 생겨요. 이 남는 값이 어디로? 여기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는 값이 얼마예요? 8.5죠. 두 과목이니까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겠죠. 즉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작다? 17점만큼 작은 게 무엇이다? 최저 점수다. 이 최고 점수도 똑같아요. 얼마만큼 작아졌어 해보니까 5.5만큼 작아졌네요. 그럼 곱하기 2에서 이건 뭐야? 이 친구, 최고 점수 친구가 추가로 데려간 친구다. 그럼 얼마야? 11점만큼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봤더니 최고 점수는 11점만큼 커져야 되니까 얼마예요? 93점 맞죠? 최저 점수는 얼마만큼 작아져야 된다고요? 17점만큼 작아져야 되니까 67이 아니라 65점이겠네요. 니은 바로 지워줄 수 있다. 니은 지워주고 기억도 봅시다. A의 최고 점수는 100점이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다? 최고 점수 제외한 평균 이용해주면 되겠죠. 둘의 차이 얼마? 1.7. 근데 곱하기 5개. 5개 치만큼 최고 점수가 가져간 거예요. 곱해주니까 얼마냐면 1.7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2.3 곱하기 5. 곱해주니까 얼마? 11.5. 이 친구가 11.5만큼을 더 가져간 거예요. 얼마에서 88.5 가져가고도 11.5만큼 더 가져간 거니까 둘이 합치면 100점.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다음에 디귿.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가 가장 큰 학생이 A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구할 수 있긴 하지만 구하기 전에 우리 어떤 친구일지 대략적인 값을 좀 잡아줘야 돼요. 어떻게 잡아주시면 되냐면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사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래서 크면 클수록 좋은 친구. A보다 더 큰 애 누구 있어? 확인해 보면 D 있더라. 그래서 우리 A랑 D랑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D는 아까 구했죠. 85라고. 둘의 점수 차이 구해보면 5점씩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98이랑 70이에요. 따라서 28점 차이 나고 그 다음에 A 친구는 우리 최고 점수 구했죠. 얼마? 100. 최저 점수만 한번 구해봅시다. 최저 점수 둘의 점수 차이 얼마야? 하고 보니까 둘의 점수 차이가 2.9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2.9만큼을 놓고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5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 곱하기 5 해주시면은 14.5. 얘는 아까 얼마만큼 커졌죠? 11.5. 그럼 두 개 더해주면 되겠죠? 두 개 더해주면은 26이니까 이 친구는 28점 차이였는데 얘는 26점 차이여서 가장 큰 학생은 A가 아니라 D구나. 정답을 기억과 리을이 맞는 5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리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이 친구는 제가 그냥 과목이 3개인 D를 볼게요. D를 기준으로 보면 평균은 1등, 2등, 3등을 갖고 있는 거고 얘는 최점을 제외했으니까 1등과 2등. 얘는 2등과 3등이죠. 요거 두 개 더한 다음에 얘 빼주면 뭐만 남죠? 가운데. 그래서 두 개 더하고 평균을 빼준 값을 먼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높은 학생이 B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개 더해요. 두 개 더하면 얼마? 184. 거기서 92를 빼니까 대략 92점 정도 남는다. 얘는 90점 정도 남는다. 두 개 더하면 167. 이거 빼면 얼마? 85점 정도 남는다. 이거 두 개 더해서 빼주면은 두 개 더하면 177.6에서 88.5 빼주시면 90점보다 작네요. 따라서 우린 뭐랑 뭐만 비교하면 되겠다? B랑 한번 C랑만 비교해보자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겁니다. B랑 C 친구 한번 살펴보자. 우선 B 친구 이 친구 얼마다? 1 높아졌는데 3과목이니까 3점만큼 빠져간 거고 얘는 3점만큼 키워준 거예요. 키워준 거랑 빠져나간 거 없애주니까 똑같이 평균 92 될 거고 얘도 2점씩 4과목이니까 8점, 2점씩 4과목이니까 8점. 서로 상대에서 결국 남는 건 90점. 따라서 뭐야? 평균 제일 높은 거 B야 동그라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운 건 평균과 총합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평균과 총합을 하실 때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담아 주셔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뭐다? 평균은 사실 총합과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친구다. 그래서 평균을 물어볼 때 항상 총합도 같이 생각해 주시고 총합을 물어볼 때 항상 평균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해요. 다음 강의에서 봬요.